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병태 교수는 삼립방 상자에 대해 디지털 사진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ET도 있고 공룡도 있다. 그것 삼립방 상자 6화 원칙하에 어떻게 촬영된 건지 아느냐며 안다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연구소가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가로 세로 연구소가 언제 5월 6일 오후에 어디서 도봉을 선관위 앞에서 무엇을 사전 투표용지가 삼립방 상자와 우체국 택배 상자에 보관된 채 실려 나오는 것을 어떻게 수천 명 이상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왜 판사의 입회하에 증거보전 절차를 밟는 과정을 생중계하기 위해 이제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요? 이병태 교수님. 사전 투표용지를 삼립방 상자에 담아 보관하는 선거법 위반 사항이 도봉구을에 이어 경기 안산 단원을 증거보전 집행 현장에서도 포착돼 또다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8일 가로 세로 연구소는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에 경기 안산 단원을 선관위 증거보전 집행 과정에서 나온 충격적인 상황이라면서 사진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가로 세로 연구소가 공개한 사진에는 관외 사전 투표용지가 삼립식품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김선동 미래통합당 의원과 가로 세로 연구소가 신청한 도봉구 증거보전 집행 현장에서도 도봉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내 사전 투표용지를 삼립방 박스에 담아 허술하게 보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부정투표 의혹이 일고 있는 사전 투표용지가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삼립방 박스에 담긴 것입니다. 이에 대해 강용석 소장은 지난 6일 방송에서 이건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다면서 처음에는 정상적인 상자에 넣었다가 뜯어서 표를 맞춰보고 뜯었던 상자를 재사용할 수 없으니 옆에 있던 빵 상자에 넣어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삼립방 박스가 선관위 창고에서 그것도 2번이나 등장한다면 이건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겁니다. 서울 도봉에 이어 경기도 안산의 선관위에서도 삼립방 박스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야식을 담아온 박스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삼립방 박스가 또 등장한다면 삼립방 공장에서 투표용지를 찍어온 게 아니냐는 말이 시중에 퍼지게 될 것입니다. 사이버 수사대가 출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앞서 민경욱 의원은 월요일 2시 국회 토론회장에서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8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조작 선거 빼박 증거 사라는 제목의 글에서 저를 아끼는 분들이 물으셨다. 이런 것들 말고 진짜 빼도박도 못하는 물증은 없느냐고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왜 없겠냐고 되물은 뒤 조작 선거 사건이 월요일 증거 폭로 뒤 분수령을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산시 선거거구에서 사전투표 보관한 봉인에 조작의 흔적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번 도장을 찍어 봉인한 봉인지를 뜯어낸 후 무종의 작업을 한 후 다시 박스를 봉인하면서 2번째 도장을 찍힌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스티커를 떼어내고 다른 스티커를 붙이고 도장을 다시 찍은 사례입니다. 또 도장을 의도적으로 겹쳐서 2번 찍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 번만 찍은 것으로 보이도록 위장하기 위해 일부러 겹쳐 찍은 흔적이 보입니다. 자세히 보면 선거관리인 박범석 씨의 도장이 여러 번 찍혀 있습니다. 훼손된 투표 보관함을 발견한 강용석 변호사는 안산시 선거구의 투표 보관함 등 증거가 훼손된 것이 확인되면서 선거 무효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 재검표는 이루어지지도 않은 단계에서 선거 무효의 증거자료가 나와 4.15 총선 사전투표 조작 의혹은 이제 단순 음모론이 아니라 검찰이 직접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가 어떤 해명을 내놓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전 대표 간의 30년 동반자 관계가 돈과 정치 문제로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위안부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이용수 할머니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이사장을 겨냥해 위안부 문제는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씨가 와서 해결해야 한다. 윤 씨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윤미향은 1992년에 신고 전화를 했을 때 제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았고
모기 소리만한 목소리로 떨면서 저는 피해자가 아니고 제 친구가요. 하던 그때의 그 상황을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다고 과거 이용수 할머니의 전화통화 내용을 말했습니다. 윤미향의 이 같은 발언이 마치 과거 너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무언의 협박성처럼 들리지 않나요? 이에 한 네티즌은 30년 동안 대국민 사기극 벌였다는 거네? 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박 대통령이 어렵게 일본과 위안부 합의해 놓으니 밥줄 날아가게 생겼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위안부 합의에 반발했던 건가요? 이거 그냥 절대 못 넘어가죠. 더 기가 막힌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50여 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단체들이 8일 더불어시민당 윤미향 당선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 당사를 항의 방문해 파렴치한 인간이 원내에 들어가는 것을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며 국회의원에서 사퇴시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유가족협동조합 이사장 이주성 등은 이날 윤미향 당선자 관련 4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첫째로 소수의 위안부를 회유하여 반일에 역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7일 2015년 한일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 대표만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대협 대표였던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합의 발표 직후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의 상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의 의사도 전혀 물어보지도 않았다고 했었습니다. 일본이 10억엔을 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지금 주장과 배치됩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협상 과정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은 외교부가 합의 발표 전에 윤미향 당선자에게 주요 내용을 설명해 줬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미향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전날 연락받았지만 핵심 내용은 빠졌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여기서 윤미향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빠진 부분은 중앙일보에 따르면 한일 위안부 당일에 합의된 소녀상 문제와 불가역적 해결, 국제사회 비난 차제 등의 내용입니다. 일제 피해자 단체들은 또 윤미향 씨가 뼛속까지 반미, 반일운동의 선봉장으로서 딸 자식은 미국 유학 보냈다고 했습니다. 윤미향 당선자의 딸 A씨는 현재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립대 UCLA 음대에서 유학 중입니다. 이 학교의 1년 학비는 비시민권자의 경우 4만 달러, 한화 약 4,800만 원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등 반미에 앞장섰던 윤미향 당선자가 딸은 미국에 유학을 보낸 것은 내로남불이란 게 이들의 비판입니다. 또 일제 피해자 단체들에 의해 윤미향 당선자 남편 김모 씨가 과거 간첩 사건에 연루된 전력도 재조명됐습니다. 김 씨는 1993년 이른바 남매 간첩단 사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여동생과 함께 군사기밀을 제1친북단체에 넘기고 공작금을 받았다는 혐의였습니다. 20년이 지나고 재심이 이루어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엔 위안부 피해 할머니 복지시설 나눔의 집에 전달된 후원금이 한 번도 할머니들을 위해 쓰인 적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8일 나눔의 집의 한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후원금이 단 한 번도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해 쓰인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이 먹는 식사마저도 후원금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됐다며 할머니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내부에서 식사를 하지 않는 직원들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후원금 대부분이 건물 증축 및 신축에 사용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1995년 지금의 나눔의 집이 문을 열었을 당시에는 생활관 2동과 수련관 1동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곳에는 위안부 역사관, 역사이관, 영상관 등 6동이 들어서 있습니다. 다만 이 건물들이 후원금으로 지어진 것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소식에 온라인 누리꾼들은 정부 지원받는 전국의 모든 시민, 사회단체 특별점검해보면 기가 막힐 것이다. 전수조사해라. 특히 기부자 명단과 금액 철저히 대조 확인하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히는 소식입니다.
윤미향 당선자가 이사장을 지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개혁연대 이하 정의연은 8일 빛바랜 영수증 2장과 은행 전표 1장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1992년 7월에 100만 원, 1993년 7월에 250만 원을 생활지원금으로 지원했다는 내용의 영수증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이름과 도장, 지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1992년부터 이 단체와 함께해온 이용수 할머니가 전날 성금, 기금 등이 모이면 할머니들에게 써야 하는데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정의연 측이 반박하고 나온 것입니다. 정 의원이 이날 공개한 가장 최근 자료는 2017년 11월 국민은행 서울 성산동 지점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이체한 전표였습니다. 1994년에서 2016년, 2018년에서 2019년은 공백이었습니다. 28년간 3차례 1억 350만 원을 지급한 셈입니다. 이 가운데 1억 원을 지원한 2017년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돈으로 2016년 7월 화해 지유재단을 만들어 위안부 생존 피해자에게는 1인당 1억 원을, 유가족에게는 2천만 원씩을 지급했습니다. 합의 당시 47명이었던 생존 피해자 중 34명이 1억 원씩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던 피해자 할머니 1명도 1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7년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거부한 할머니 8명에게도 1억 원을 주자는 100만 시민 모금이 일어났습니다. 이를 추후 여성인권 상금이란 명목으로 전달할 때 이용수 할머니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정 의원의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1992년부터 28년간 수요 집회를 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참가한 수요 집회 등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었고 성금을 낸 사람들도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에 지갑을 열었던 것입니다. 조선일보가 분석한 정의연 기부금 활용 내역에 따르면 정의연은 지난 4년간 49억 7,344만 원의 기부금을 거뒀습니다. 2016년 9월에서 12월부터 12억 8,806만 원, 16억 3,291만 원, 12억 2,696만 원, 8억 2,550만 원입니다. 이 중 26억 5,765만 원을 썼습니다. 나머지 약 23억 원은 현금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4년간 거둔 기부금 수입 49억 7,344만 원 중 할머니들에게 지급된 돈은 9억 2,014만 원 18.5% 정도였습니다. 할머니 8명에게 1억 원씩 지급한 2017년을 제외하면 2018년은 27명에게 2,320만 원, 1인당 86만 원, 작년에는 23명에게 2,433만 원, 1인당 10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8일 입장문을 내고 이용수 할머니 발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성금은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관련 책을 출판하는 등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전반에 쓰여왔다고 했습니다. 한경희 정의연 사무총장은 우리는 구 단체가 아니라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 단체라며 할머니들에 대한 직접 현금 지원은 초기에 집중돼 있었다. 이후에는 직접 지원보다는 경호 동행 지원 같은 비용으로 썼다고 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좌파 성향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나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작지만 성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4년간 47억 정도의 성금이 들어왔는데 당사자인 할머니들에게 돌아간 돈이 18년, 19년 고작 100여만 원? 해명한다고 영수증을 공개한 게 92년, 93년도 영수증? 이게 말이 되나요? 내가 보낸 성금과 국민들이 보낸 성금은 온전히 할머니들께 써달라고 보낸 겁니다.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돈을 들이며 당신들은 월급을 받았다면 얼마를 받아갔습니까?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국민들은 오늘부터 진보단체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네티즌의 지적처럼 정의연 관계자들의 해명이 참 웃깁니다. 분명 국민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성금을 낸 것인데 누구의 허락을 받고 성금의 주체 위안부 할머니 지원보다 다른 사업에 주력해왔다는 말을 저토록 뻔뻔하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금 관련 모조리 까봅시다. 고작 할머니 몇 분의 생계비 정도의 지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부대 비용들이 들어갔는지를 말입니다. 정의연 당신들은
기껏해야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보조자 역할에 불과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성금 사용이 위안부 할머니 지원보다 다른 운영비 등 지출에 더 많이 사용되었다면 그거야말로 지탄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이번 일은 그저 일반적인 감사가 아닌 검찰 조사를 통해 자금 사용처에 대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대충 넘길 사안이 아닌 겁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